구독은 의리,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번에 우리 입문자용 강의 9번째 시간 보험금 이어서 갈게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수학감소 보장, 과실손해보장, 적과전, 착과감소 보험금, 과실손해보험금 봤었어요. 실손해도 봤고 이제 이어서 경작불능보장 보험금 볼 건데 먼저 품목별로 볼게요. 경작불능보장은 과수에서는 복분자 하나밖에 없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과수에서는 복분자 하나가 있고 반대로 밭작물에서는요, 이런 논작물은 전체 다 있습니다. 논작물은 싹 다, 심지어 조사료용 벼까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논작물에서 얘네들은 수확감소 보장도 있고 지금 보시는 경작불능 보장도 있고, 조사료용벼는 오로지 경작불능 보장 하나만 보고 들어온 애입니다. 같은 논리로 저 뒤에서 보시는 사료용 옥수수 여기 빼먹었다. 옥수수에서 여기도 사료용 옥수수도 하나만 보고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요 사료용 옥수수는 우리 교환이는 제가 수정해서 넣어 놓을게요. 슬래시 하고 나서 됐습니다. 밭작물에서는 얘네들에서는 원칙적으로 수확감소 보장, 생산비 보장에 경작불능 보장이 있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없는 것을 발견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보니까 밭작물 종합형 수확감소 보장에서는 양, 고, 마, 오, 감, 차, 콩, 팥 9개에서 이분만 없으십니다. 차만 경작불능 보장이 없다. 그 다음에 밭작물 종합형 생산비 보장 10개죠. 고, 무락걸리, 무, 배, 단당, 파, 매, 시, 양상추까지 중에서 고추하고 무락걸리만 경작불능 보장이 없다.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작불능 보장 보험금 공식은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자기 부담 비율에 따른 지급 비율이고, 자기 부담 비율의 기본형은 10부터 40%이고, 그 다음에 지급 비율은 여기 100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빼 곱하기 2분의 1. 100 마이너스 10은 90이요? 90이죠? 90에 반은 45. 100 마이너스 15, 85죠? 85의 반은 42.5인데 0.5는 버려서 42%. 100 마이너스 20은 80, 80의 반은 40. 100 마이너스 33, 70의 반은 35. 100 마이너스 40은 60, 60의 반은 30. 요 벡터네요. 100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곱하기 2분의 1이 지급 비율이다. 그래서 제가 자기 부담 비율 편에서 어떤 품목은 10%, 15%가 없고 양배추만 10%만 없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기 부담 비율을 품목별로 없는 걸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담 비율은 여러 형태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 됐죠?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이제 과실손해보장, 수확감소보장, 경작불능보장 크게 중요한 것들은 다 왔어요. 이제는 제2항 제직파표죠. 그 다음에 재정식 보장보험금 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재파종 보장보험금 예죠. 그 다음에 저기서 보시는 조기파종은 특약인데 마늘에만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 표를 보시는 방법, 요 표는요 정말 주옥과 같은, 발음 잘하셔서 주옥과 같습니다. 주옥과 같은 게 주옥과 같다. 아주 귀한 자료라서 이 표는요 제가 지금 한번 보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보여드릴 건데 본강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표예요. 자, 이 표를 보실 때 먼저 봅니다. 여기 가운데를 보시면 보험금 산식 혹시 보이시나요? 보험금 산식을 유심히 보시면 패턴이 있죠. 오. 자, 전부 다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가운데 피해율이 나오는데 표현이 조금씩 달라지죠. 마늘에서는
표준 출현 피해율이랍니다. 얘를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합니다. 저 표피는 표준 출현 피해율이라 하고 저걸 구하는 방식은 본강에서 보시면 되세요. 지금은 저렇게 용어가 있거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 나머지는 이렇게 면적 피해율이라 표현을 하는구나. 그 다음에 이 표를 만든 이제 제가 하이라이트죠. 왜 이렇게 작성했는지 결론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색깔을 바꾸고 조금 예쁘게 여기를 표현해 볼까요? 여기 보세요. 마지막에 곱하기 비율 35, 25, 25, 20.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으셨으면 제 특성을 아셨을 거예요. 아, 쟤는 어떤 형태를 보면 꼭 포맷화 시키고 어떤 그 수열, 패턴을 만들어내는구나. 지금 어떤 패턴이죠? 가입금액, 표준 출원 비율, 면적 비율, 그 다음에 곱하기 일정 비율인데 잘 보시면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 제가 본 강의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어떤 사람의 몸매를 제가 연상시킵니다. 35, 25, 25, 20. 좀 예쁜 몸매인가요? 어떤 역삼각형의 몸매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이 비율 굉장히 중요한 비율이에요. 시험장에서 헷갈리면 여기가 헷갈릴 겁니다. 나중에 보세요. 공부랑 차올라서 최종적으로 헷갈리면 딱 여기만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비고는 이렇게 계산하기 위한 전체 조건을 말하는 겁니다. 이 조건도 중요합니다. 이 조건도 서술형으로 5점씩 다 나올 수 있고 품목을 묶어서 써라도 다 가능합니다. 조건은 보시면 여기 마늘에서는 10R당 3만 주 미만 출현해야 된다가 기본 조건입니다. 더 자세한 조건도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제2양 재집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요 면적 피해율이 10%는 초과해야 된다가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그 다음 여기 재정식 재파종 보험금의 기본 지급 조건은 요 가운데 있는 면적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함을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또 다르게 한번 봐볼게요. 또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여러 가지 각도로 이걸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자, 이번에는 구성 공식을 다 받고 이렇게 볼게요. 아하, 마늘에서는 이렇게 재파종 보험금 주계약, 특약에선 조기파종 보험금이라 하는구나. 용어로 좀 보는 거예요. 색깔을 좀 바꿔봐야 되겠네요. 벼에서는 우리는 벼는 우리 이양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양은 모내기 방식, 직파는 그냥 논에다 바로 벽실을 뿌리는 방식이에요. 얘는 제2양 재직파 보험금이라 하는구나. 그 다음에 이 표를 보실 때는 여기 공식은 똑같이 공유하죠. 아, 이렇게. 양배추, 양가월부라. 자, 지금부터 제 표는 그대로 따라해 주셔야 돼요. 갑니다. 양배추하고 양가월부로. 나중에 보험기간과도 관계있기 때문에 양배추, 양가월부로. 제가 왜 따로 끊었죠? 이렇게 끊은요. 양배추는 밭작물 종합비용 수확감소 보장이고 원래부터 있던 애고, 양상추, 가을배추, 월동배추, 무락갈리는 생산비 보장입니다. 그래서 양배추, 양가월, 불호로 암기해주시고 얘네들은 재정식 보험금이라 하고 밑에 얘네들 있죠. 또 색깔을 바꿔볼까요? 색깔을 바꿔서 이렇게 밑에 있죠. 얘네들 지금부터 앞으로 얘네들은 매, 월무, 쪽, 시로 갑니다. 매, 월무, 쪽, 시. 메밀, 월동무, 쪽파, 시금치 얘들은 재파종 보험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양배추는 수확감소 보장, 이렇게 또로로로록 얘들은 생산비 보장 방식의 품목입니다. 다행히도 이렇게 공식은 똑같이 20%로 일치해주고 있습니다. 천만 다행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표는 매우 매우 중요한 표이고 여러분이 이 표만큼은 머릿속에 이미지 파일로 콱 박아 놓으신데도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되고 시험 즉 인문자용 강의 제가 이걸 들이밀은 이유는 저게 그렇게 중요해? 저 많은 표 이게 엄청나게 많은 양으로 있고 시험에 자주 나올까 앞으로 무한 반복으로 나올 여기가 파트입니다. 됐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한 번 해놓으면 어렵지가 않아요. 여긴 독소 조항도 없고 함정도 없습니다. 나올 게 뻔하거든요.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쭉 가셔서 이렇게 가실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시설 작물로 왔어요. 시설 작물입니다. 작물. 시설 작물, 버섯 작물, 농업용 시설물에서 재배하는 시설 작물, 또 우리 원예 시설, 버섯 재배에서 재배하는 버섯 작물. 얘네들은 보장 방식이 생산비 보장 방식이고 보험금은 당연히 생산비 보장 보험금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 어디를 봐도 자기 부담금, 자기 부담 비율이 없어요. 다른 데서는 가피자니, 손자가니, 손잡고 가보자니 하면서 자기 부담 비율 또는 자기 부담 금이 있었는데 여기는 그 자기 부담 비율, 자기 부담금이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어디로 갔죠 도대체? 그래서 시설 작물과 버섯 작물에서는 제가 소손해 면책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작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겠다. 작은 손해는 자부담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담 비율, 자기 부담 금의 개념은 아니지만 시설 작물, 버섯 작물에서는 자기 부담 비율, 자기 부담 금의 역할을 하는 애들이 소손해 면책이었었어요. 그거 알고 가시고 공식하십니다. 얘네들은 크게 이렇게 보십니다. 장부목을 먼저 보십니다. 제가 결론부터 알려드린 거예요. 제 강의 들으신 분은 제 암기 팁과 이 패턴에 제가 가장 큰 강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결론이 이겁니다. 장미, 부추, 표고버섯, 원목재배에서 얘네들을 장부목이라 하고 장부목, 장미, 부추, 표고버섯, 원목재배는 경과비율 없다. 경과비율 없다. 연구 없다. 경과비율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잘 보실게요. 딴 데 볼게요. 나머지 재배면적, 보장생산비, 경과비율이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피해율. 예를 보면 재배면적, 보장생산비, 피해율, 재배면적, 보장생산비, 피해율, 재배원목수, 보장생산비, 피해율. 장부목에서는 경과비율이라는 구성 요소가 없어요. 버섯작물 23개, 생시설작물 23개, 버섯작물 총 4개죠? 저기에서 저 많은 것 중에 딱 3개만 없으니까 쉽죠. 그래서 장부목은 경과비율 없답니다. 없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구성 항목 하나하나 보실까요? 자, 맨 먼저 여기 재배 면적 당인에는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피해율입니다. 저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까지는 외우실 필요는 없고 아마 출제자가 줄 거라고 보고 됐죠? 똑같이 부추는 다만 이렇게 재배 면적 보장 생산비 피해율까지는 위랑 똑같아요. 그런데 얘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보험회사가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원래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보험금을. 가만 생각하니까 부추는 너무 보험사고 자주 나. 좀 쉽게 상하는 것 같아. 그래, 안 되겠어. 그래서 70%만 주기로 한 겁니다. 30% 깎은 거예요, 말 그대로. 원래는 100%였죠. 하다 보니까 얘는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거기에 70%만 이미 그냥 딱 공식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 알았어, 제보피 다 했어. 근데 70%만 줄 거야. 어떡할 건데 우리가 약관에 돼 있는데. 조금 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이 재배 원목수 단위 원목 개수당 보장 생산비 피해율입니다. 나머지는 재배 면적 보장 생산비 경과비율 피해율. 이게 면적이 아니고 어떤 봉수 개수면에도 당연히 그 개수당 보장 생산비로 출제자가 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제일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결국 피해를 구하는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경과 비율 구하는 싸움이고요. 피해율은요, 우리 피해 비율이라 하고 또는 면적 비율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피해 비율 곱하기 면적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에 따른 손해 정도 비율이라 합니다. 그리고 1- 미보상 비율. 이름하여 제가 강의 중에 자주 쓸 건데 이거를 피손일미라 합니다. 피손일미라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죠? 지금은 보장금이 보장 방식에 따른 품목별로 저런 게 있고 구성 요소가 저렇게 돼. 이것만 알고 가셔도 본강의 들으시면서 이걸 들으신 다음에 본강에 가시면은 그렇지. 저게 내가 지금 뭐 경과비율 하고 있구나, 피율 하고 있구나, 저거지. 이렇게만 아셔도 충분하십니다. 지금은 절대로 외우려고도 들으시면서 어느 정도 반만 이해하셔도 충분하시고요. 요거 한 2번 정도 빨리 들으시고 본강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됐죠? 자, 넘어가셔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경과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경과 비율은 이렇게 수학 개시 전과 수학 개시 후로 나누더라. 수학 개시 전 경과 비율 공식은 알파 플러스 1-알파 곱하기 생장일수 나누기 표준 생장일수더라. 그래서 경과 비율은 이렇게 크게 2개로 되어 있고 요 생장일수는 정식 또는 파종일부터 사고 발생일까지 해서 출제자가 주면 우리가 날짜 계산하는 방식. 요 표준 생장일수는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본강의 때 제가 표로 다 만들어 놨어요. 암기사항이고. 요 알파 값도 암기사항입니다. 저 알파 값을 우리가 이른바 준비기 생산비 계수라 합니다. 이렇게 준비기 생산비 계수를 하고 품목별로 처음부터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40%를 주는데 시설작물에서는 우리 시설작물은 뭔지 아는 거예요? 쪽파, 쑥갓, 무, 시금치의 경우는 10%로 하고 국화, 카네이션의 재절화 재배는 20%로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확 개시 후에는 먼저 이렇게 봅니다. 국화, 수박, 멜론은 그냥 일로 픽스 값입니다. 뭐가? 우리 경과비율. 그 다음에 오이, 토마토, 풀고추, 상추, 호박, 오토풋 상호죠. 오토풋 상호, 오이, 토마토, 풀고추, 상추, 호박은 1- 수확일수 나누기 표준 수확일수. 저 수확일수는 수확 개시일부터 사고 발생일까지의 날짜를 말하고 표준 수확일수는 수확 개시일부터 수확 종료일까지를 말합니다. 요 표준 수확일수도 암기사항입니다. 저것도 제가 표에다 정리해 놨고요. 다 정리해 놨습니다. 지금은 뼈대만 보자는 거예요. 무엇을 암기해야 될지 말지.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시설 작물이죠. 얘는 이런 형태로 한다. A값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1- 수확일수 나누기 표준 수확일수, 그 다음에 10% 둘 중에 큰 값. 즉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맥스라는 표현이 나오면 둘 중에 하나, 최소 이만큼은 보장한다는 뜻이에요. 즉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한 값 중에서 최소 10%는 경과비율로 인정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2023년도에 개정된 내용이에요. 이렇게 됐고, 자 이번에는 또 시설작물했고 이번엔 버섯작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어려워 보이시는? 아니요. 저희 업무만 보세요. 저기는 시험에 나오면은 출제자가 저게 냈다. 주는 문제예요. 저건 땡큐 하는 겁니다. 땡큐. 왜? 우리가 기본 암기 상황을 외웠을 때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기본 암기 공식을 외웠어도 어려우면 그 문제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적과전 종합염이 가장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데 얘는 눈에 보이는 게 다입니다. 몇 가지 지금 보여드리는 거 몇 가지 제가 암기하자고 하는 거 있었죠. 그것만 외우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문제가 시설 작물, 버섯 작물 문제고 공식 딱 정해져 있었죠. 제곱비, 제곱비 70%, 제곱 경비, 그 다음에 알파 값 이거 끝입니다. 그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됐죠? 이렇게 해서 저기가 나오면 땡큐구나. 주는 문제구나.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버섯. 버섯은 총 4가지라고 그러죠. 표, 느, 양세. 표, 느, 양, 그 다음 밑에 새송이 돼 있었고, 첫 번째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여기서 표고버섯 배지 재배하고 느타리 균상 재배, 양송이 균상 재배. 교수님 여기 표고버섯 원목 재배 어디로 갔죠?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죠?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죠? 경과비율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장부목 표고버섯 원목 재배는 경과비율 없으니까 여기 안 들어왔겠죠. 자, 이렇게 됐고, 앞으로 표고버섯 배지 재배, 느타리 균상 재배, 양송이 균상 재배, 이른바 표, 느, 양으로 갈 겁니다. 이렇게 가고, 아까 이 공식은 보셨죠? 그 공식이 알파 값입니다. 이거야말로 암기상이고 해마다 바뀝니다. 해마다 바뀌는데 줄어들게 바뀌고 있어요. 안 좋은 상황이죠. 계약자 입장에서는. 자, 요거는 저희 시험의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50대시고 그분들이 대부분 60년대생이 제일 많아요. 60, 70년대생. 자, 보실게요. 663, 676, 753인데 여기 66년생하고 75년생은 싸움을 아주 잘해요. 그래서 663, 753, 67년생은 육박전을 잘해요. 그래서 676. 그래서 663, 676, 753 이렇게 퉁쳐서 표, 느, 양, 그 다음에 표준 생장일수 아까 말씀드렸었죠. 암기상이라고 해서 902830, 902830으로 이거는 사진처럼 한 번에 통째로 외워주셔야 돼요. 시험장에서 이런 게 헷갈린다. 그럼 그 애는 붙을 자격이 없다고 봐야죠. 이런 기본 암기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왜?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외우고 들어가거든요. 뻔하니까. 이렇게. 수학 계시오에서는 이렇게 그냥 느타리 병재배, 새송이 병재배의 경우는 경과 비율이 우리 경과 비율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이렇게 줬어요. 이딴 거 계산하지 말고 그냥 퉁 결과값 준 겁니다. 저것도 암기상. 그래서 여기 느타리 병재배, 새송이 병재배 느 세죠. 887917, 887917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하나 남았네요. 이번에는 시설입니다. 우리 작물하고 있었죠. 그래서 농업용시설은 우리가 말하는 원예시설, 버섯재배사 그 안에 있는 거기 양분 공급시설, 공조기, 냉난방기 같은 것들 부대시설 얘기합니다. 걔네들은 우리 손자갑니다. 이렇게.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전액을 보장하긴 하는데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보장한다. 그리고 저 손해액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봤더니 이 시설에서는 제조도 할까요? 새 거죠? 새 거로 보장하고 싶은 특약에 가입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새 거로 보장받고 싶은 특약에 가입 안 했으니까 흥거로 보장받겠답니다. 여기다가 감가상각을 때리면 이게 흥거죠. 새 거로 보장받고 싶은 특약에 가입을 했대요. 새 거로 보장해야 되죠. 다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새 거로 보장받고 싶은 특약에 보험료를 더 내고 가입하셨으면 새 거로 보장받으시려면 수리복하셔라. 그래야 비로소 새 거로 해드리겠다. 그런데 새 거로 보장받고 싶으시다고 특약에 보험료를 특약 보험료를 추가로 내시고 가입하셔놓고 사고가 났는데 수리복구 안 하고 보험금 받아서 주머니에 넣어서 은하수다방 미쓰김하고 고소출생각이다. 그러면은 아니다. 흥거로 드리겠다. 이만큼은 덜 드리겠다. 고소 못 치게. 이 뜻입니다. 이 논리를 딱 알고 시험장에 가셔야 됩니다. 이 논리만 알면 계산 자체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랬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이제 보험금 상당히 내용이 많았었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